저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고요. 워낙 건축가 또 도시계획가로 실무에서 오래 일하다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는 4대강 저격수로 꽤 유명했습니다. 8년 동안 쉬었는데 열린민주당의 열린공천으로 국민들이 추천해서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얻은 김진 에어컨, 두 번째는 21세기 리더, 세 번째는 제 원래 별명인 김진 에너지. 제가 21대 국회 초반기에 제가 국토부에서 일하고 싶었으나 실제로 법사위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쟁점이 뜨겁고 그리고 거대 여야가 아주 엄청나게 심각하게 붙는 데입니다. 법사위는 사실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질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전문가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그거를 파고드는 걸 보고 가령 예컨대 왜 비위 판사도 10년씩이나 임기를 보장받냐. 이 성범죄하고 또는 다른 범죄로 해서 형사 처벌이 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관이 뭐길래 10년씩이나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경찰총장은 다 나오는데 왜 검찰총장이라 부르며 왜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검찰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되고 있으면 적어도 저희가 업무 보고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후신소가 아니다.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데다 이런 거 같은 거에 굉장히 시원해 하시면서 저한테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1994년에 제가 미국의 타임지가 꼽은 21세기 리더 100인 중에 제가 유일한 한국인으로 꼽혔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저도 도시건축가로서만 전문계에서 좀 유명했는데 갑자기 사회적으로 주목이 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또 언론 방송에서 또 특히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이제 막 띄우고 와달라 뭐 섭외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 자신이 리더의 덕목이 무엇일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깊게 생각했고요. 또 이제 책도 많이 보게 됐고 이제 뭐 방송이나 강연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학 시절부터 제가 받은 제 동기생이 제가 이제 하도 에너제틱하게 일을 한다는 건 주변에서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 김진 에너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붙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은 별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요. 저한테도 동기가 되고 또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저의 에너지를 뿜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우리 사회에 에너지를 나눠드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당히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가 제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는 그분들의 또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진 에너지는 계속 충전하고 계속 뿜뿜할 것이다. 들어가셨을 때 건축 분야 네. 거의 홍일점 아니었습니까? 서울 공대 전체에서 동기생 800명 저희 졸업할 때 저 혼자였고요. 당시에 7년 만에 서울 공대 여학생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서울 공대 여학생의 역사적 의무는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히로인을 잡을 수가 없어서 딴 데서 뽑아왔었거든요. 여주인공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지금 나중에 저는 이제 정치인이나 뭐 강연 뭐 이제 방송 나갈 때도 이 무대 장악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경험이 이 나중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치란
변화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에서 기대하는 건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리라. 그 희망이 항상 정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새 최근에 어떤 정치인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현실 정치를 하는 거는 돌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얹어 놓는 거다. 그 돌을 얹어줘서 뭔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뭔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돌을 쌓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말을 하고 어머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막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듣던 그 정치인이 눈이 반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좋은 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뭐 100석 조금 넘지만 이거 절대로 작지 않거든요. 제가 18대에는 86석인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했거든요. 실제로 뭘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내고 이게 이제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게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계속해서 끌어내리기, 홍신소처럼 흠잡아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저는 솔직히 제가 비생산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정말 상투적이고 고루하고 정말 비루하게 그런 거를 똑같이 반복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질렸습니다. 부정의 에너지를 가지고는 뭘 못 만듭니다. 거대 야당에 대한 그 몸집에 비해서 그 공룡이라는 몸집에 비해서 정말 너무 시원시원하지가 않다. 언론에서 받는 이 공격들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는데요.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들, 가령 공수처법 개혁안, 개정안 같은 거는 8월 국회에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그 다음에 일하는 국회도 마찬가지인 게요. 제가 법사위에 실제로 가봤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건데, 법사위가 우리 국회에서는 상원 역할을 해요. 다른 위원회에서 한 거를 여기 와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별로 심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트집 잡고 엉덩이 밑에다 깔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앴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제가 18대 국회에서 그때도 국토위에서 일을 했으나 주로 4대강 사업 저격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광풍을 이제 막는 이런 법안하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막는 거 이런 거를 주로 해서 그러니까 주로 막는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는 제가 절대로 제 전공을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주택정책 더하기 도시정책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비로소 한 달 전에 정통국토위원이 겨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이 비판도 받지만 공연한 비판도 있고 저도 근거 있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주로 대도시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방향을 잡고 조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 정말 도시 전문가가 제대로 서울시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번에 나섰습니다.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네. 적당히 의원님하고 네. 말씀해 주시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하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김진 에너지를 세상에다가 내뿜고 국민들과 시민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하면서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고 유쾌하게 만들어 드렸어. 이런 점에서 괜찮은 국회의원이었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